안녕하세요. 제발 잊지 마의 이승엽입니다.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나요? 행복이란 말이 쉽진 않죠. 오늘은 기억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늙어가지만 평생 중에 아름다웠고 행복했던 기억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이란 걸 답을 못 해주셨는데요. 행복은 평상시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 하십니다. 어르신들한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아무 일 없었던 게 행복하고 잘 지낸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네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나이에 따른 기억력의 변화, 두 번째는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볼 거고요. 다음 세 번째는 기억력 향상을 위한 방법, 마지막으로는 재차 확인해 보는 치매 예방 수칙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생 책을 읽는 학자에게는 치매가 오지 않을까요? 80이 넘도록 정치를 하는 분들에겐 치매가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던 기억을 회상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는 없을까요? 2050년에는요, 치매 환자의 발생이 약 300만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약식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치매 환자 1인당 3명의 부양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치매의 직간접 인구는 약 1200만이 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은 안전하실까요? 여러분, 삶은 그냥 살아가기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치매를 예방한다는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더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단 생활의 습관에서 자연스럽게 예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그 전에 우리 주변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는 분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계신 분 얼굴은 눈에 익은 분이죠?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이분은 102세가 되셨는데도요, 이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90세가 넘어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강의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꼭 일기를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되시는 분 아닐까요? 부럽기도 하죠. 그 옆에 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일린 클레이머라는 호주의 무용가이며 무용기획가신데요. 이분도 역시 102살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젊게 느껴진다고 하시며 아직도 복장을 만들고 춤추며 공연을 하고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젊다고 느껴지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여자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만카우르라는 인도의 마라토너입니다. 이분은 101살인데요. 이분이 93세 때 자식들의 권유로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달리기의 매력에 빠진 카우르가 마라톤을 계속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크고 작은 달리기 대회에 나가셔가지고 약 20여 개의 메달을 수상하셨답니다. 단지 건강하기 위해서 습관처럼 했던 운동입니다. 마지막 상체를 보여주는 저분은 이 네 분 중에 가장 젊은 분이에요. 85세의 미국의 짐 해링턴이라는 보디빌더입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운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70대 이후 대회에 출전하면 출전자가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경우가 많답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분들은 몸이 어떠신가요? 혹시나 배만 뚝뚝하게 나와가지고 걱정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럼 이분들한테 보이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분들한테 보이는 공통점은 인생의 도전, 그리고 남들 앞에 서기 위한 체력, 그리고 그 체력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런 분들의 사례를 보기가 참 힘들었었죠.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주변에서 장수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쉽습니다. 올해 우리 통계를 보면 100수 이상 되시는 분이 3,000명 이상이 되신다고 하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이분들에게 비결을 여쭈면요, 보통 말씀하시는 부분이 거의 일상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지키고 오신다는, 그것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소개해드린 내부는 조금은 특별한 것 같죠. 여러분, 어떻게 온전하고 건강한 생의 마무리를 할까라는 게 노인들의 공통적인 희망일 겁니다. 그렇다면 치매에 걸린 노인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치매에 걸린 노인들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 자녀들에게 짐지어지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노인에게 치매는 어떤 의미일까요? 노인한테는 혹시나 길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뒤에 있는 자녀들에게 부담 지어지는 그런 어려움, 자괴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주제인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기억력이 변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더 어렵겠죠. 그리고 요구되어지는 대로 잘 알고 있는 이름과 단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오래된 장기 기억으로부터 정보를 회상하는 데 어렵겠죠. 그렇지만 반면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큰 지혜나 지식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상식이시죠? 우리의 치매에 관한 의식 수준은 벌써 이렇게까지 발전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형태로 그 요인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의료적이고 거시적인 부분의 설명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미시적이고 세세한 분류의 요인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6가지 거시적인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마치 뇌의 일부분을 개조시킨 것처럼 특정 뇌 영역의 크기 또는 기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뇌 영역은 그 기억력을 다루는 부분이거나 집중력 또는 문제 해결 능력과 연관될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걱정이나 불안, 그리고 우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시간 안에 무엇인가에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이 다른 곳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때 처리한 일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고 주의 깊게 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울증은 치료할 수 있음을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또한 방치된다면 치매나 극단적 선택을 불러오기도 하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겠죠. 다음은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정보에서 우리는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정보를 암기하는 뇌 기능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물론 순간의 긴장감이나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망각은 일회성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다 만성화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분비되는 호르몬에 장기간 노출되기 때문에 뇌에는 큰 영향을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기억력이 나빠지고 일의 습관, 일의 효율성까지 떨어지는 건데요. 여기에 만약에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까지 포기한다면 기억력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만성화가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기 관리가 필요하겠죠. 다음은 약물의 복용입니다. 어떤 약을 복용한 이후로 깜빡깜빡하거나 건망증이 생긴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멍해지거나 이런 때요. 그렇다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스탠포드 헬스케어에서는 뇌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항콜린제는 기억력과 관련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일부 항히스타민제나 위장약 또는 우울증약, 근육경련 치료제 이러한 약물은 항콜린 작용을 통해 기억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혈압약이나 진통제, 진정제 등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약이 우리 기억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면 빨리 의료진에게 상담을 해서 대체하거나 아니면 조치할 수 있어야겠죠. 약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기약만 먹어도 어지럽거나 멍해지는 현상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약물에 대한 것을 이제는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로입니다. 매일매일 하루 8시간이나 9시간 침대에 누워있다고 해서 수면이나 휴식의 질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하버드 의과대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 짧은 사람은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기억력에 있어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기력 회복을 위해서 짧은 낮잠을 자는 동안에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녹초가 됐다고 생각됐을 때는 잠깐씩 눈을 붙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과음입니다. 이 과음은 안 좋다는 걸 다 아시죠? 네. 과음을 하면 필름이 끊기기 쉽다는 걸 다 아는 겁니다. 이건 블랙아웃이라고 말하죠.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기서 연구자들이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술이 깬 상태의 해독 과정에서도 일시적으로 기억력이나 사고력이 저하된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과음을 즐기는 사람들은 기억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지겠죠. 과음보다는 자신의 체력을 위해서, 기억력을 위해서 조금씩 즐기는 게 낫겠죠. 다음은 건강 문제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 이러한 질병은 뇌의 혈액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뇌에 올라가는 혈액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혈액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환은 보통 우리의 생각이나 뇌의 기억이 차단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저하증이나 비타민 결핍, 호르몬의 불균형 등도 기억력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보통 폐경 이후에 호르몬이 불균형되는 경우가 많죠. 그때부터 기억력이 저하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겁니다. 고령층의 경우에는 요로 감염증 등으로 일시적인 정신적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비타민 결핍은 단순하게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해 준다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료진하고 상담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겠죠. 네. 다음 두 번째는 세분에서 보는 15가지의 요인입니다. 이 부분은 거시적인 요인을 세분한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동일한 내용이 있을 것 같으니 양해하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기억력의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불충분한 주의력은 정보의 암호화를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다음은 부정적인 기대감입니다. 어떤 것에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은 그 예상은 실패 가능성을 증가시키고요. 기억에 대한 부정적 기대감은 예를 들어 노인들에게 기억하는 것을 노력하지 않게 하거나 기억하는 일을 피하거나 기억을 필요로 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기억을 요구하는 시험을 당할 때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다음은 다시 한번 나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주 잃어버릴지는 모르지만요. 스트레스가 감소되면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면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거. 이 중요한 사실을 더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은 불안입니다. 불안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증상과 모호한 두려움이 동반되는 내적인 고통으로 특정 지어지는데요. 매우 불안해하는 사람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집중하기가 어렵죠. 내가 불안하니까 어떤 것에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요. 계속되는 우울, 장기적인 우울은 정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울증은 극단적 선택이나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하셨죠. 이 우울증의 현상은요, 식욕 감소, 피로, 수면 장애, 절망감, 무기력, 그리고 인생에 내가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 또는 항상 아프거나 피곤하다는 느낌, 이런 등으로 표현되는데요. 치료가 가능한 우울증은 치료를 통해서 예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6번째는 상실감과 비애입니다. 의미 있는 상실감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사별이라든지 이별, 이런 것을 의미 있는 상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과 슬픔으로 괴로워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외부의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다음은 비활동성입니다. 옛 속담에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잃는다 하는 이런 얘기는 흔히 기억의 기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일상의 체계화의 부족입니다. 체계화된 평생의 습관을 익혀온 사람들은
무질서한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들에게 비해 기억이 오래 보존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피로입니다. 피로는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고 회상 과정을 오래 걸리게 하겠죠. 다음은 10번째, 신체적 질병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심각한 기억상실로 발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억력에 관한 문제는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징후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 다음 11번째는 약물 복용입니다. 이 약물 복용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약물은 졸립게 하거나 아니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약물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상이 잘 안 되거나 집중하지 못할 수 있겠죠. 약물에 대한 생각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린 주변에서 흔히 그냥 약국에 가서 진통제, 몸살약 등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각과 청각의 장애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시각적 인상이 잘 안 보이거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정보가 정확하게 저장이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 저거는 두리뭉실하게 생겼어 하면 두리뭉실하게 정보가 저장되겠죠. 나중에 기억이 제대로 날 리가 없습니다. 다음은 알코올입니다. 이 알코올도 모든 질병에 다 나오죠. 알코올은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고요. 술을 마시는 빈도보다 한 번에 마시는 양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영양 결핍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이 사회적인 습관에 빠져서 균형 잡힌 식사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는 기억을 돕는 방법의 선택입니다. 기억하기를 원하는 특정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기억 향상의 방법을 살펴보고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기억을 해보고요. 기억이 된다면 그 방법이 나한테 맞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것이 맞다고 그걸로 해봤는데 내가 잘 안 돼요. 그래도 그걸 고집하고서 계속 노력한다 해도 안 될 겁니다. 나한테 맞는 방법이 따로 있겠죠. 기억을 돕는 방법을 선택하는데도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대부분 인정이 되시는 내용인가요? 그렇다면 다음은 기억력의 향상을 위한 방법 9가지를 알아보시겠습니다. 우리 기억력 향상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부분 다들 아시죠? 자식들 교육도 시켰고 나 자신도 공부했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면 그 기억을 두고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믿는다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는 나는 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어떤 것을 시작하는 것만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할 건데 이거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다음 2번째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자신한테 중요한 것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거죠. 정말로 외워야 하는 것은 최대한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 걸리기 이전에 가족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집중해서 그것들을 외워야 하는 거죠. 다음은 주의가 산만하지 않게 방지해야 됩니다. 산만하면 집중이 안 되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옆에 음악 틀어놓고 창문 열어놓고 하면 잘 안 되겠죠. 조용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기억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집중하고 노력해야만
기억이 오래 가겠죠. 옛날 우리 벼락치기 공부했을 때 생각나십니까? 근데 벼락치기 공부하고서 시험을 보고 나면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기억이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은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든 감각의 활용입니다. 잘 기억하고 싶다면 오감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기억하기 쉽겠죠.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의 향은 어떻고 맛은 어떻고 보여지는 비주얼은 어떻고 이런 걸 전부 다 종합한 정보가 제대로 기억이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기억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죠. 다음은 우리가 가장 쉬운 건데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하고 규칙화하는 것이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 두는 곳이 생기죠.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매일 두는 그곳을 찾게 됩니다. 정리를 못하면 못 찾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는 정리를 잘 못합니다. 치매 환자가 우리 보면 정리를 못하거나 자주 정리를 안 하는 것에 대해 치매 판정의 요인이 있었죠. 자, 그런 것들입니다. 다음은 편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집중을 하려면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겠죠.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웃는답니다. 웃음은 긴장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긴장을 풀어주면 기억력 저하를 올바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요. 되도록이면 웃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다음 마지막 9번째는 과거를 기억하는 당신들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말 하도 자주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건 나만의 기억력을 살리는 방법이겠죠. 네. 어떤가요? 대부분 공감이 가시나요? 네. 생각해보면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왜 실천을 못할까요? 그렇다면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 15가지를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소개하는 음식은 치매에 좋은 음식과는 약간 다릅니다. 기억력에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인 건강 상태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섭취의 결정은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두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호두가 뇌처럼 보인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들 합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인지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높은 수준의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도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요. 특히 호두에는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비타민 E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을 조각낸 다음에 호박씨를 버리면 마치 보석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호박씨에는 ALA, 오메가3와 같은 분해 강화 혜택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한 뇌 기능에 중요한 아연뿐만 아니고 뇌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호박씨 버리면 안 되겠죠? 네. 다음은 계란입니다.
아침 식사가 하루 중에 굉장히 중요한 식사라는 건 아시죠? 여자분들은 대부분 아침 식사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첫 식사로 기억력에 좋은 음식 중에 하나인 계란을 먹는 것은 두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란의 콜린은 기억력과 집중력 같은 뇌의 힘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 연구에서 달걀을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은 인지 검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잘한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죠. 계란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잘 먹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전문가들은 하루에 한 알 정도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좋아하시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물론 시판되는 고도로 가공된 유백색 초콜릿이 아닙니다. 이 다크 초콜릿에는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다고 하네요. 플라보노이드는 혈압을 낮추고 뇌와 심장으로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혈류는 우리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크 초콜릿은 인지와 기억에 있어서 뇌의 기능을 향상할 뿐 아니고 치매 위험을 감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코코아, 차, 딸기 이런 과일에서도 발견되는 플라바놀이 노인의 기억, 집행, 처리 속도와 관련된 작업에서 인지 기능과 관련된 이점을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다크 초콜릿도 상비로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심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닌가요? 잘 모르시나요? 이제 아실 겁니다. 심황은 최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점으로 인해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밝은 노란색에 향이 좋은 향신료로 카레가루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음식에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항우울제 화합물과 항산화제로서 심황은 기억을 높이고 우울증은 완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뇌세포를 생성시켜서 뇌에 이점을 준다고도 합니다. 이 향신료에는 활성 성분인 커큐민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혈액이나 뇌의 장벽을 통과한답니다. 그래서 뇌로 직접 들어가서 세포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커큐민이 질병의 특징인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제거해서 알츠하이머의 환자의 기억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레가 굉장히 인기가 좋죠. 밥에도 뿌려 먹고 여러 군데에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입니다. 다음은 오메가3 생선류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네. 연어, 송어, 고등어, 청어, 정어리, 참치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말하죠. 이 건강의 이점 중 하나는 오메가3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지방은 EPA나 DHA로 연료를 공급받는 신체 지방기관인 뇌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리뷰에 따르면 인지장애를 예방하려는 노인의 뇌 건강에 DHA가 특히 중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메가3 결핍은 신경퇴행성 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경퇴행성 장애로 나타나는 것이 뭐죠? 알츠하이머입니다. 네. 다음은 아보카도입니다. 이 기억력에 좋은 음식의 대표적 음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꽤 유행적인 아이템이 돼버렸어요. 이 아보카도는 꽤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최근에서야 이 과일의 이점이나 맛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아보카도에 대해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지방이 많은데요. 좋은 지방이라는 겁니다. 이 지방은 혈당 수준을 유지하고 피부의 안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단일 포화 지방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아보카도는 인지 기능,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 이것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뇌의 혈전을 예방하는 높은 엽산과 비타민 K가 함양 성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비트입니다. 비트.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죠. 네. 근데 재미있는 모양이기도 하고 색깔도 독특하죠. 이 채식 애호가들도 사실은 비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는 건강에 좋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해로운 독소를 타고 염증을 줄이며 암을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의 자연적인 질산염은 실제로 뇌로 통하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정신적 성과를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힘든 운동을 하는 동안 비트는 실제로 에너지와 성능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브레인베리라고도 하죠. 오랫동안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에 관한 블루베리 이점은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풍부한 식이요법의 학습 능력은 근육 기능을 도와줄 수 있음이 연구로도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블루베리는 우리가 식상에서도 많이 드시죠? 많이 드셔야 됩니다. 다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쓰는 거죠? 이 기억력에 좋은 음식인 올리브 오일은요, 우리가 직접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생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어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맛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브로콜리는 그것을 항상 먹게 하죠. 특히 기억력과 관련해서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항산화 성분과 더불어 비타민 K가 많이 함양돼 있어서 그렇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가 있는 화합물로 인한 뇌 손상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자분들 반가운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완전히 과소평가된 야채로 아직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이용되죠. 샐러리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영양소가 많아서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비타민의 보고죠. 기억력을 개선하고 정신적 쇠퇴를 예방하는 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C는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활성산소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강력한 항산화제라고 합니다. 다음은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뇌를 포함해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믿을 수 없는 정도의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코코넛 오일은 염증을 담당하는 세포를 억제하면서 자연적인 항염증제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은 커피입니다. 사실 커피는 건강에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토론이 있는 거죠. 당연히 크림과 설탕은 넣지 않는 게 좋겠죠. 추가된 성분이 없는 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주의력 증가, 기분 개선, 집중력 강화를 포함해서 뇌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그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커피의 항산화제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짐작만 하고 있답니다. 물론 아직도 연구의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기억력에 좋은 음식도 알아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치매 예방 수칙 10가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는 수칙이죠.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과 입을 바쁘게 많이 움직여랍니다. 손과 입은 가장 효율적으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또 손은 내 신체의 축소판이라고 하죠. 열심히 움직이고 딱딱한 것도 열심히 씹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 근육을, 작은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머리를 써랍니다. 물론 머리를 쓰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새로운 것, 전혀 안 해본 것의 도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한식만 하던 어머니들께 양식이나 제빵 이런 것을 배우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담배입니다. 흡연은 만병의 근원이죠. 담배를 피우면 안 피우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1.5배나 됩니다. 다음은 과음입니다. 이 과음 역시 뇌세포를 파괴시키고 기억력을 감퇴시킵니다. 다음은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짜고 매운 음식에 길들여져 있죠. 이 짜고 매운 음식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치매의 확률을 높이는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싱겁게 먹는 습관도 가져야 하고요. 야채나 견과류 등으로 음식을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은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을 잘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지 않는 부분은 뇌에서도 그 기억을 없앱니다. 몸을 움직이는 만큼 뇌에서 세포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몸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려야 합니다. 우리 우울증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 주로 생깁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어떠한 방법이든 좋은 겁니다. 다음은 치매가 의심되면 보건소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은 보건소에서 무료 예방해 주죠. 보건소에 가면 언제든지 무료로 예방해 줍니다. 다음은 치매가 발병하면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매의 경동인지 장애일 때 빨리 치료하면 치료가 되거나 연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치매는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머리가 망가질 수 있어요. 더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기억과 치매에 관한 내용들을 보셨는데요. 어르신들께서는 사회활동을 하시나요? 사회활동을 안 하시나요? 사회활동은 뭐죠? 사회활동은 우리는 노인의 생활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경로당에 가시고 노래교실이나 노인대학에 가시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노력해 보시죠. 풀 먹인 옷이나 다림질이 된 깔끔한 옷, 지갑에다가 넉넉한 용단을 들여서 내보내 보세요. 그러면 흐뭇하게 나가시고 커다란 웃음소리와 함께 귀가하실 거예요. 이분들 나가셔서 뭐 하겠습니까? 내 자식들 자랑하겠죠.
매일 깨끗한 옷 입혀서 내보내고,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용돈도 이렇게 챙겨줘.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사람이었어. 이분들의 사회생활은 이것이 다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기억력의 저하 요인과 치매 예방 수칙에서 본 비활동성과 함께 어울리기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사회활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활동은 이분들에게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우리 딸이 오늘 용돈 이만큼 줬어 라는 아주 간단한 것일지라도 이것이 곧 그분들의 사회생활입니다. 이분들이 머리 쓰는 건 뭘까요? 내일은 이렇게 입어야지. 내일은 요 노인네한테 요걸 자랑해야지. 이게 그분들이 쓰는 머리, 기억력, 그리고 자랑하는 것 전체입니다. 이분들의 사회생활은 이미 여러분들께 내 집안에서의 역할을 빼앗긴 다음부터는 이것밖에 남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들에게 사회를 돌려주는 방법은 뭘까요? 집안에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집안에서 어떤 역할, 예를 들면 정원을 가꾼다든지 수족관을 혼자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분들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그리고 가족들과의 활동을 많이 하세요. 가족들은 그분들한테서 왕년에 말이야 이 말을 같이 듣기만 해줘도 그분들의 사회생활을 돕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스톱을 쳐요. 고스톱을 쳐도 좋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의 얼굴이나 이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진으로 퍼즐을 만들어서 같이 맞추면서 기억을 회상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사회활동입니다.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을 잃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른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